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 TV입니다. 유국장 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 TV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제가 직접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죠. 입원 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설명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 상담, 그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단 2주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나에게 적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표준약관 변경 이후부터는 예전에 비해서 입원 기간을 병원에서 크게 줄여놓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합의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현재는 보험회사와 어떠한 추세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가 또 합당한 합의금이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통원치료 합의금을 총정리해 드렸듯이 오늘은 입원치료 합의금을 확실히 정리해 드려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 영상만 보아도 스스로 충분히 알아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잘 볼 수 있게, 즉 권리 행사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 그리고 물리치료 받죠. 이 시간을 빼고 나면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진단 2주, 3주 환자들은 골절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는 시간을 빼면 시간의 여유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는 시간에 TV만 보지 마시고 제 영상을 처음부터 잘 보시고 공부하면 보험회사와 합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2주 진단이죠. 염좌나 뇌진탕 병명으로 7일간 입원하고 합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예상 합의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2주 진단 발급이 됐고 급여는 400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실은 무과실이고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첫 번째, 유자료는 제가 전편에서 설명드렸듯이 통원치료 합의금 때와 똑같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자면 12급에서 14급은 15만원, 10급에서 11급은 20만원입니다. 진단 병명에 따라서 부상 및 상해 급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2주 환자의 대표적인 병명인 염좌인 경우에 뇌진탕이 추가되는 경우 1등급이 올라가지만 증가폭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별로 체감되지 않는 금액이죠. 유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해준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이란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것을 법률용어로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급여를 400만 원으로 가정했으니까요. 400만 원을 30일로 나누고 내가 입원한 일수를 곱하게 되면 나의 일실수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2주 환자가 예전에는 2주, 3주 정도 입원이 가능했던 것이 2024년 현재는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약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즉 입원 일실수익은 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에 나누기 30일 곱하기 입원 일수죠. 7일을 하게 되면 93만 3,333원,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원 기준이죠. 자, 이 금액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급여 400만 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7일 입원, 여기에 85%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79만 3,333원이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법원처럼 100% 인정하지 않고 85%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기준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향후치료비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환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질 때라든지 보험회사가 꼭 합의를 해야 할 때 피해자에게 약간의 웃돈을 주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좀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규정에도 없는 그런 금액인 것이죠. 피해자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 직원은 지급 기준대로만 계산을 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 직원은 이러한 향후치료 비용을 적용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합의를 성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협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해 급수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각자 합의금이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7일간 입원을 했다면 위자료, 그 다음에 입원기간 일실수익이 있겠죠. 여기에 향후치료비, 그렇게 더하게 되면 2주간 입원 합의금이 나오겠죠. 자, 술식으로 계산하면 위자료 15만 원 하고요. 일실수익 79만 3,333원. 여기에 향후치료비 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144만 3,333원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고 여기에 향후치료비를 100만 원을 적용한다면 194만 3,333원이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위자료, 일실수익은 고정적이지만 향후치료비는 어느 정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적용했을 경우와 100만 원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을 구분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합의 요령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 이곳저곳에 합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좀 많이 보시고 공부해서 보험사에 대응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의 요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계산을 했듯이 결론적으로 본다면 진단 2주로 병명이 염좌 및 타박상 또는 뇌진탕 이런 것이죠. 7일간 입원을 했다면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이 예전에 촬영해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았던 금액보다는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 현재 기준은 입원 기간의 축소와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사항 등으로 병원 의사들도 입원 기간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단 2주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급여가 400만 원이고 7일 입원했다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피해자 A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급여가 연봉 1억 원이 된다. 그러면 월 830 정도 수입이라면 일실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서 계산했던 방식대로 급여를 830만 원으로 적용하고 이번 기간 동안 나의 일실 수익을 계산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합의금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또한 가정주부나 직업이 확실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시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단가는 361만 9,99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법원 기준이고요. 보험회사에서는 314만 4,413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때도 보험회사에서는 85%만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는 100% 인정해 줍니다. 차이점이 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는 잠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실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급여가 좀 적은 금액으로 일하는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업을 묻는다면 굳이 너무 정직하게 나는 놀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가 2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도시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해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른 병명이 추가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 2주 진단이 나왔고 7일간 입원을 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금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기본으로 데이터가 되겠고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사고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여기에도 못 미치는 그런 합의를 하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주 진단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죠. 물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합의금이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이 정도 공부를 저와 같이 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도 2주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잘 준비해 놓아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입원한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